2020년도 3회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종 분말 소화약제의 각 온도에서 분해 반응식을 쓰는 문제인데요. 분해 반응식이 270도씨랑 850도씨가 다릅니다. 일종 분말 소화약제가 그렇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270도씨이고 여기에서 더 뜨거워졌을 때가 이제 한번 더 CO3가 분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2O랑 CO2가 발생이 되는데 이 생성물을 알게 되면은 이 개수들은 미정계수법 통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이거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분해가 된 게 Na2O가 나오는 NaCO3가 Na2O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답에서 Na2가 빠졌는데 Na2 빠뜨리지 마세요. Na2CO3가 맞습니다. 자, 2번에 그 동식물유류를 구분하는 거, 이거는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이렇게 암기법 통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요오드 값은 기준이 몇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통형 탱크가 있는데 탱크 내용적을 구할 때는 파이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가 되고 구했을 때 263.89가 됩니다. 내용적은 그대로 구하는 거고 탱크의 용량을 구할 때는 공간 용적을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적이라고 하는 건 100%를 채웠을 때고 탱크의 용량은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100%를 채우면 안 되는 그 용량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은 얼만큼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값에다가 1-0.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37.50이 나오네요. 자, 4번 다음 위험물의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쓰는데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과산화 벤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퍼옥사이드가 과산화를 얘기하는 거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과망간산 암모늄은 인류위험물이죠. 과망간산은 알고 있어요. 보통 KMNO4에 해당하는 과망간산 칼륨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K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암모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암모늄은 NH4를 대신 써주시면 되겠고 NH4가 플러스를 가지고 MnO4가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서로 한 개씩 만나서 NH4, MnO4가 된다는 것도 이제 같이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화아연은 인과 아연이 만난 건데 아연은 2 플러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P는 3 마이너스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N3P2가 되는데 우리가 이게 더 익숙하죠. CA3P2. 이때 CA3P2가 되는 이유는 CA가 2 플러스고 P가 3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연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를 가지는 원소라고 알아두시면 다른 거에도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번입니다. 위험물이 물과 반응할 때 화학 반응식인데요. K2O2 인류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니까 산소를 발생할 수 있고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의 경우에는 금속이라서 수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수소를 발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학 반응식을 쓰는 문제인데요. 트리메틸알루미늄과 물, 그리고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는 것은 물의 H가 메틸 자리, 그리고 에틸 자리에 들어가서 메탄 또는 에탄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산소와 만나는 경우는 처음 보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산소가 탄소와 만났을 때, 산소가 수소랑 만났을 때, 산소가 알루미늄과 만났을 때 각각 뭐를 생성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와 만나는 것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 하는 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여러 번 보시다 보면 미정계수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응물에서 어떻게 생성물이 생기는지가 이거를 아는 게 더 관건이 될 거예요. 보시면 H2O에 H가 일로 들어갔고 O2가 각각의 원소랑 만나서 이렇게 생성이 됐다. 이거는 충분한 연습만이 암기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7번의 질산칼륨은 인류위험물이죠. 인류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2등급이고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분명은 질산 칼륨이 들어간 자리 대신에 염류를 쓰게 되면 질산 염류가 분명이 되고, 제조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은 인류위험물의 경우에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 그리고 물기 염금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까지고, 주의사항 게시판의 경우에는 화기 염금이나 물기 염금이 없기 때문에 주의사항 게시판은 없음이 됩니다. 자, 게시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뭐를 써야 되는지 잘 구분해서 답을 쓰셔야 되고, 주의사항만 보시고 그 가연물 접촉주의라던가 화기 충격주의 이런 거를 다 쓰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분해 반응식은 KNO3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산소 하나만 빠져나오는 거라서 KNO2가 돼야 된다는 거 잘 보시고요. 미정계수법 통해서 계수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의 탄화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탄화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했을 때의 반응식이 아닙니다. 이때 생성되는 기체의 반응식이기 때문에 탄화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면 메탄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메탄이 연소했을 때의 반응인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디에틸에트르가 아니고 메탄이에요. 자, CO2H2O가 나오는 거고 미정계수법을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메탄의 연소 범위는 그 메탄 자체가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소 범위를 사실 알고 계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메탄의 연소 범위는 5에서 15%라서 이것을 가지고 위험도를 구할 때 5분의 15 빼기 5를 해서 2가 됩니다. 자, 이 메탄의 연소 범위를 내는 거는 메탄의 연소 범위 모르면 위험도까지 못 구하게 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또 나올 거라고 믿고 한번 메탄의 연소 범위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 소화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지금 2020년도부터 매 회차에 소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류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주수 금지를 해야 되고요. 이류위험물 중에 인화성이 들어가는 거 질식 소화하지만 인화성 고체인 경우에는 주수도 가능합니다. 삼류위험물 중에 중수성 물질이 아니면 주수 소화하고, 사류위험물은 질식 소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화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5류, 6류는 주수 소화를 하는데요.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하는 위험물에 가능하고요. 5개 소화전은 주수 소화를 하는 경우, 포소화 설비는 주수 그리고 질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답이 이류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사류위험물, 그리고 이렇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위험물 중에서 수용성인 물질 고르는 거는 사류위험물의 수용성, 비수용성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답을 5개 쓰는 건데 4개를 쓰거나 6개를 쓰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문제고요. 정확한 개수로 답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세톤의 경우에는 수용성이고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 중에 수용성에 해당하고요. 벤젠, 톨루엔, 휘발유는 비수용성입니다. 메탄올과 같은 메탄올, 에탄올, 알코올은 수용성이죠. 알코올류는 수용성입니다. 클로로벤젠은 벤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수용성에 해당해서 여기에서 수용성인 물질은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메틸알코올 3개가 되겠습니다.